이전 영상에서 내맡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영상을 이해하셨다면 왜 내맡기기가 중요한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중요한데 뭐 어떡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내맡기기 실전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제 필살기인데요. 끝까지 보셔야 써먹을 수 있어요. 후킹 멘트가 아니고 납득을 위한 빌드업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마지막에 들어갔으니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일단 주제에 앞서서 이전 영상 복습 짧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할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전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에너지이고 오랫동안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으면 썩는다. 썩은 감정은 카르마가 되고 그건 선행으로 풀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우린 기쁨이든 슬픔이든 흘려보내야 되고 그것이 내맡기기다. 네, 복습 끝. 마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각자의 내맡기기 혹은 흘려보내기 방법이 있어서 이번 주제가 흥미롭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필살기 보는 것도 그건 나름 그냥 재밌잖아요.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 알아차리기. 분노, 기쁨, 우울, 불안 등등.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2단계 그냥 두기. 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흐름을 막는 거니까요. 3단계 흘려보내기. 감정을 하늘 위에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바라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무슨 썸비 같은. 자, 우리는 현자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영혼이 저게 가능한 상태에서 생을 선택했다면 우린 지금 티베트에서 향 피우고 부처님 옆에서 명상 중이거나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은 채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최첨단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영혼 시절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복을 느끼는 DNA가 가장 적게 들어있다는 한국 사람, 그것도 급변의 2025년을 선택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영혼의 대단한 용기에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어쨌든 우린 지금 회색 도시 속 연애하고 돈 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욱하고 갑자기 좋은 일 생기면 나도 모르게 들뜨고 불안해지면 유튜브에 불안 멈추는 법 이런 거 검색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말 그대로 실전편이에요. 물론 바로 위의 방법이 적용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교과서적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건 저도 잘 안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사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집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요. 밥 먹다가도 훅 들어오고 설거지 하다가도 훅 들어옵니다. 잠깐씩 훅훅 쑤시는 것도 너무 아픈데 그걸 가만히 느끼라는 건 바퀴벌레에 대한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바퀴벌레가 가득한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잖아요. 100마리밖에 없어요. 방에서 호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날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와, 그쪽이나 많이 들어가세요 하겠죠. 근데요, 내맡기기의 실전은 그 방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 문 앞에 잠깐 멈춰서 내가 이런 방을 무서워하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 1단계 그까지만 하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80%는 된 거예요. 다시 무시받은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저를 무시했어요. 어딘가에 몰입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의 말이 순간순간 가시처럼 떠올라서 저를 찔러요. 자주 생각이 나고 상처가 크다는 건 그만큼 제가 그 감정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 감정에 대한 내성을 키우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그걸 알았으니 이제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똑같이 아픕니다.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럼 알아차림을 왜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번에 비슷한 종류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덜 아프다는 건 아니지만 아픔을 느끼는 내가 더 이상 쪽팔리지 않아요. 이렇게 넘길 수 있죠. 맞아. 원래 나 이 상황에서는 좀 개복치야.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곧 말씀드릴 필살기를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잘 아니까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즉시 쓸 수 있게 되겠죠. 흘려보내야지 하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흘려보내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이 감정이 없어졌으면 이라는 통제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자, 이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저의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알아차림까지 완료했는데도 감정이 너무 요동치면 저는 영역 전개를 펼칩니다. 료이키 텐카이. 내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포탈이 열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상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회사 상사에게 들었던 모진말이나 애인한테 받은 나쁜 감정의 화살이 내가 만든 블랙홀로 하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이건 일시적으로 감정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감정의 폭풍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은 대한민국을 선택 안 했겠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편하게 날뛸 수 있는 공간을 잠시 마련해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초하드 난이도 맵을 선택한 영혼이라면 이 정도 치트키 정도는 괜찮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당이 가능한 사이즈로 줄어들 때까지 무한 영역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잠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임차인분께서 흥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달 보일러비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가스 새는 거 아니냐, 나다다다. 그럼 전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할머니 병문안 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집이지만요.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캄다운이 됩니다. 그때 대화를 하면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의견 조율이 더 잘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전 단계 알아차림에서 우리가 이미 이 약점에 대해서는 취약한 걸 배웠고 또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 감정이 강력할 때 무리해서 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상성이 안 맞는 적인데 이 적이 유리할 때 싸워줄 필요는 절대 없겠죠. 아무튼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나의 블랙홀에서 실컷 날뛰던 감정이란 놈은 힘이 쭉 다 빠진 채로 다시 말을 겁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과서적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1단계 알아차리기. 맞나? 못 보던 사이에 조금 수척해졌네. 2단계 그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두기. 그래 좀 놀다 가래. 3단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 보듯이 지켜보기를 시전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정의 화살이 요동을 칩니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혹은 히히 걔가 나보고 잘생겼대, 너무 신난다. 이때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종류의 감정에 잘 휘둘리는 영혼이구나. 알아차렸다면 요동치는 감정에 맞서지 말고 즉시 영역 전개를 펼칩니다. 료이키 텐카이. 속으로도 좋고 입 밖으로는 더 좋아요. 나만의 작은 블랙홀을 만들고 감정이 조용해질 때까지 머물 임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감정이 생성되는 즉시 거기로 빨려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아예 그 녀석이랑 눈도 안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략적인 구태니까 죄책감은 노노. 그래도 감정은 끊임없이 오겠죠. 오면 빨려 들어가고 오면 빨려 들어가고 무한 영역 전개 감정 쑤셔 넣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빼꼼 나올 때마다 블랙홀로 쑤셔 넣으면서 일상에 몰입하며 살다 보면 며칠 뒤엔 훨씬 몸집이 작아진 꼬마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때 쉐기 귀엽네, 놀다 가라 흘려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아니면 정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망하셨나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대한민국을 선택한 우리 영혼들의 목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질이 중요한 이 땅을 선택한 건 어쩌면 적당히 돈도 좀 써보고 문화 강국이니만큼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귀여운 영혼들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석적이거나 어려운 가르침을 전하기보단 이 좌표를 선택한 영혼들에게 현실 맞춤형으로 풀어줄 수 있는 스피커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전환이 무려 15%예요. 와, 진짜 GPT도 인정한 레전드급 전환율 채널이 되어버려서 살짝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만큼 지금 의식 수준이 깨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올드소울이신 여러분들의 지식 탐구에 대한 갈증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채널은 작은 유비 길드에 불과한데요. 사실상 길드 캠프도 없는 모닥불앞 텐트죠. 멋없죠. 근데 혹시 멋 없는 만큼 설레진 않으신가요? 저희 채널이 작은 모험가 길드에서 대형 길드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는 순간 길드 창립 멤버가 되실 수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고 길드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서툰 길드장을 목표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